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은 그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총무과 볼 때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그 총무과 예산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네, 예, 인건비 부분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휴직하는 인원 또 의원 면직하는 인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네,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고요. 네. 전체 금액 대비로 해서는 3.5% 정도 이렇게 남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규모 자체가 이제 커서 그렇고요. 네. 이거는 좀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결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빨리빨리 채워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 부서마다 다 힘들다고 그런 소리들은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예고돼서 이렇게 뭐 잠깐 쉰다든가 이런 거 다 예고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다 예고돼 있는 거 아닌가요? 휴직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도 일부 영향은 있는데요. 네네. 의원 면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은 의원 면직이 예년에 비해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8명 정도가 중간에 그냥 의원 면직을 한 사례가 있고, 평상시에 2008년 2018년, 19년 이때는 한 10명 정도였거든요, 연평균. 네네. 그러니까 많이들 나간 부분도 있고요. 또 휴직 인원도 현재 한 22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변동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휴직을 하게 되는 거죠? 휴직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육아휴직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네, 때문에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예견된 건데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이 많이 나가게 됐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죠?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그 아이가 있다 그래서 다 가시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예. 육아에 그래도 필요하면 거의, 예, 예. 가시기 때문에 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정은 하지만 100%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음. 어, 결혼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1년치 미리 채용한 인원에서 네. 순차적으로 발령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몇 명 뽑으셨나요? 올해도 총 규모는 한 243명 정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204명. 우리 원래 있는 총량에서 앞으로도 그 계획이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이제 현 정부 기조가 5년 네. 동안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것이 네, 기조고요. 그래도 이제 자연 감소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정 부분은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예, 하더라도 숫자는 많이 지금, 줄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견된 부분이던 또는 그런 거를 잘 저기 하셔서 빨리빨리 채워주셔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 힘들다고 뭐 안 힘든 부서야 없겠지만 그런 걸 잘 좀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내가 까먹었네. 아까도 질문을 해놨지만 그 179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이 부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 각자 사정은 있겠다지만 뭐 충족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장소라든가 이런 걸 좀 웃음 흐름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중에 이제 아까 이제 1차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이제 직원 건강검진비입니다. 네네. 그 부분이 지금 3억 7,800 이제 집행이 됐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1,500명 중에 1,263명만 검진을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 저희가 안 이제 하-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예, 뭐 일정상 또 뭐 여러 가지 일정으로 저희가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인가요? 홀짝으로? 예,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할 때도 있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 부분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응? 좋은 제도를 두고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직원 상담 프로그램이 1,840만 원이 쓰여졌는데 이게 액수에 비해서 어떻게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예, 현재 그 50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신청은 저희가 50명은 항상 꽉 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담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100% 상담이 좀 안 이루어져서 일부 이제 상담 미실시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원 호응도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 이게 바우처로 해서 각자 원하는 상담소 가서 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 하시는 그 그룹하고 단체 계약을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예약을 해서 상담받도록 그렇게 하고 한나의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그냥 단체 계약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거고 이런 거는 좀 더 늘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정신적인 피로도를 풀어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해서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가지 않도록 좀 배려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예전처럼 상담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좀 장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이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뭘 지원하는 거죠? 아,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 공무원들의 그 근무할 때 네.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확대경이라든지 또 이제 척추 불편하신 분들은 네네네. 벌집형 방석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기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장애인 숫자는 21년 말에 62명인데 저희가 요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으신 분은 4분입니다. 그래요. 이런 이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충분히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81페이지 그 장기공수 공무원들 해외 연수가 있었잖아요.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내를 돌렸잖아요. 그러면 전에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 그건가요? 예, 장기 근속이 이제 아무래도 퇴직 전 애들 많이들 좀 가고 계십니다. 나이 가시잖아요. 순대로. 미리 예, 해서. 예. 그때는 경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초기에 이제 해외로 가실 때는 뭐 1인당 400만 원 이렇게 했었고요. 네. 지금 요번에 국내로 했을 때는 약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차이는 안 나게 좀 해주시긴 했네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 하셔서 그 공로하는 의미에서 했던 게 코로나에서 못 가는데 또 이런 부분도 마지막 가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 다른 사기업 같은 데는 아예 돈으로 주던지 2년 후에 갈 수 있는 그런 여비를 주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해서 국내만 해서 하면은 그래도 전에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상응하게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산을 절감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이제 포상금목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일제히 그 장기 근속했다는 이유로 해외 가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어떤 그 권익위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좀 다른 과목으로 돌려서 다른 지금은 거로 이제 돌려서. 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배우자까지 했었는데 지금 네네. 못 하고 있고요. 당사자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선 그런 건 권익위로 되게 제재를 또 하네. 뭐 제재가 들어왔다면 할 수 없다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직장 어린이집을 보면은 민간 위탁금 해서 3억 6천 이게 저긴가요? 월급 뭐 이런 종류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직장 어린이집 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그 민간 위탁금은 이제 그 교사분들의 그 급여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민간 위탁금 따로 있고 또 직원 민간 위탁 교육비가 따로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직장 어린이집은 저희 직원 자녀들이 들어가는 네.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원장님과 교사분들의 그 위탁비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위탁금으로 주는 거고요. 네. 위탁 전문 교육은 우리 그 공무원들에 대한 민간 위탁 거기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구나. 네. 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나왔어요. 4,800만 원 돈이. 예, 이 부분은 이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예방접종센터 두 군데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았고요. 네. 사용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잔액이 남았죠? 예방 접종이 덜 된 건가? 예, 요 국비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예방접종 센터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장비들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구매하고 그다음에 뭐 공공 제세 내고 한 부분이고요. 네. 전부 다 이제 충당하고 나서 남은 집행 그래도 잔액입니다. 예, 예. 그러게 그래도 코로나 때라 좀 넉넉히 와서 잘 할 수 있게끔 했네요. 그 20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의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이 있어요. 네. 실비를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실래? 그 현장 견학이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 네. 사견인자를 위해서 매년 그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실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서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는 그 네, 그렇습니다. 당시 쓰는 예, 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그 208페이지 경기 행복 마을 관리소 여기는 주로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가 주로 이제 중장년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현장에서 일하시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주로 보면은 60대. 예, 보통 이제 50대, 60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8명에서 세 분이 그만두셨다는데 주로 사유가 뭐예요? 그 타직장을 이직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네.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중도 그만두신 분,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신 분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교체할 때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뭐 이유를 말해서 대비하게끔 이렇게 하지는 않고 바로 그냥 그만두시나요? 이제 뭐 그 정상적으로 하다가 바로 그냥 즉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며칠 이제 두고서 얘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하고 이제 후임자를 아니 또 근데 채용을 하는 여기 부분이 있기 인건비 때문에 및 보험료가 1억씩 남았는데 바로 대체가 안 돼서
아까 인건비나 이런 걸로 남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힘들어서 별로 선호를 안 하시나 봐요? 힘든 거보다 이제 저희가 그 채용 공고를 내면 네. 많이들 모집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네. 실제 겪는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맞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응.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혹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이제 소위 말하는 더러운 부분도 좀 봐야 되고, 네. 예, 좀 고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왔어도 하다 보면 또 안 맞는 경우는 있겠죠. 나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체감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데 아까 우리 정일 의원님은 더 중복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에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보면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근데 요분들이 그 일제 시대 때 네. 강제 동원돼서 피해 보신 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그래서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 네. 대일항전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제정을 해서 네, 네. 우리 시에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는 100% 도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요. 네. 월 생활보조비 30만 원하고 네. 건강관리비 30만 원이 정액으로 해서 60만 원씩 12개월에서 연간 720만 원이 도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도 좀 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건 도비로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에서 도 조례를 제정을 조례로만 해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21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보상이 있어요. (217페이지) 네. 자원봉사 활동자인데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분들이 단체가 이제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이 된 단체에 한해서 네. 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뭐 1인당 중식 제공비로 한 8천만 원이 돼 있고요. 간식비로 4천 원. 그러니까 12,000원. 1인당 중식비하고 다과비에서 12,000원 정도.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중식비로. 네, 근데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남았나 보죠, 이게? 예, 작년에 특히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한참 위중한 당시에 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침 모집 제한을 하고 네. 대외 활동이나 대내외 활동을 이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위축이 돼서 활동을 좀 덜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어요. 네, 이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에요? 2명인데요. 네. 지금 현재 국비로 여기 이제 50% 네. 이제 50% 매칭해서 하는 비용인데 네. 이게 이제 잔액이 전액 이제 불용 처리되는 이유가 네. 이 자원봉사 활동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코디네이터 비용은 무기계약직 비용으로 내려옵니다. 네. 네. 일반 기간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시 쓸 수가 없고 네. 이게 이제 2년 이상을 이분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네.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시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라고 지금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우리 시에 2명이 배정됐는데 네. 우리 시는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 수요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인원을 쓰는 것보다 네. 이제 안정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임기제로 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좀 불용 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2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잔액 이것도 그거의 일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 그거는 이제 인건비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반납액 아까 그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예, 맥락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를 이제 한시적으로 2년만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예, 현재 저희는 자원봉사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네. 또 하게 되면 또 금방 또 퇴직을 하기 때문에 활동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장기적으로 같이 여러 가지 해를 거듭하면서 그 몇 년간 단년간 이게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자원봉사가 돼야 되면 그런 분들의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활동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주셔야 이런 저희 그 시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그럼 때문에 현재 있는 네. 자원봉사센터 직원 플러스 코디네이터를 다시 증원시킨다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가 네. 그 코디네이터 2분 책정된 부분을 네. 임기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교육 청소년과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교육 쪽으로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볼 때? 네, 교육 경비로다가 192억 원을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경비로. 그 교육 경비 192원에 2억 원에서 지금 교육 환경 개선이 83억, 교육 과정 21억, 중고등학교 신교육 하고 있는데 예상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4억 6천에.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교육 환경 개선에 서로 원하고 그랬는데 이게 돈이 남게 됐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집행이 일찍 끝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산이 들어와서 네. 그 잔액이 좀 발생되고요. 예. 교육과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로나가 심해서 그 네네. 방과 후 운영하는 그런 그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서 좀 예산이 많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고 중고등 신입생 교복 지원은 다 집행이 된 됐고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아니면은 안 했나 보죠?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그 학교가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요게 학교 과정 끝난 다음에 네. 방과 후에 이제 모여서 있는 되는 아이들을 거니까. 지원하는 건데 이제 그런 비대면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비인가 대안학교가 몇 개 있어요, 평택시에? 예, 2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교복비가 267만 원이었던 거예요? 비인가하고 인가하고 하나씩인가요? 바로 229페이지요.
요 부분은 이제 저희 도내에도 비인가 그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그 9명에 대해서는 네. 여기 이제 지금 그 예산이 9명입니다. 네. 네. 9명인데 지금 그 대안학교 그 예담이라고 하는 대안학교는 교복을 안 입고 있었고요. 네. 예. 또 자유기독학교가 있는데요. 네. 네. 거기는 교복을 입었고. 거긴 교복을 입기는 입고 있었는데 네. 네. 그쪽에 그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네. 자기들은 그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쪽에 예산이 없고요. 네. 여기 있는 그 9명은 네. 그 이제 타시도 대한교육기관 뭐 이런데 네. 저희 그 학생이 타시도에 이렇게 간 학생에 대해서 대한교육기관에 간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이 예상돼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6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6명이. 이 진로 진학 1대1 컨설팅 운영이요. 지금 그 진로 체험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아놓고는 진로 체험 이런 거는 안 했나요? 요거는 이제 진로 진학 관련된 사항이고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뭐 1대1로다가 네. 매주 그 토요일 날 네. 저희가 이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네네.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진로 관련된 그 뭐 설명회나 네. 네. 박람회 네. 21년도에는 못했고요. 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비대면이면 진행을 이것만 했고요. 했나 보죠? 예, 금년도에는 그 박람회까지 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박람회가 사실 효과가 있나 좀 그건 좀 의심스럽던데 계속 하고 계시네. 그 박람회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 수도권이기는 한데 네. 좀 이제 그런 정보에 익숙하지가 않은 부분이 많아서요. 네. 실질적으로다가 그거에 대한 저 호응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충 그 체육관에서 했는데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20개 그 부스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상담을 하는 코너가 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120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일로다가 다 그 신청이 이렇게 마감되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부스도 이제 대학 부스도 한 44개 대학을 네.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호응이 많았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발전해서 좋으네요. 그 상담 코너가 부족하면은 진짜적 사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충원돼서 해야만이 실질적인 진로 체험이 진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자기들이 훅 둘러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 상담 그 횟수를 더 이렇게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궁금한 걸 제대로 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온마을 체험버스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체험을 시키는 거잖아요. 온마을 바로 밑에요. 예, 온마을 이제 체험. 온마을 버스는 이제 초, 중, 고 다 이제 저희가 네. 관내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체험을 할 때 네. 그 학생들을 이동하는 이제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건 아까 들어서 아는데 네. 그 학생들이 그 뭐라 그럴까 마을을 체험해서 어떤 걸 얻어지는가 싶어가지고 준비는 잘 돼 있는 건지. 요거는 마을을 체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농악이라든지 네. 뭐 진이향교라든지 뭐 섭길 네, 네. 뭐 또 이제 그 농업 관련 이제 농가들 농가들. 뭐 예, 이런 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온마을 체험버스라니까 체감 이상하네 느낌 그거하고는. 그런 거보다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광우택시 장학금 운영 239페이지요. 거기서 공공운영비가 3,8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남을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요거는 그 장학관이 이제 150명이 이제 정원인데요. 네네. 요 코로나 때는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또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그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덜 들어간 상태이긴 합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많이 집으로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면도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입사를 좀 늦게 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그 입사를 좀 안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계속 운영을 해서 하긴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구내 식당 위탁료도 거기에 비하면 식당 위탁료는 별로 남은 게 잔액이 없는데?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다가 네. 그 수요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식 70씩, 중식 30씩, 또 이제 석식 70씩 해가지고 네. 그 이제 170씩을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100명 정도 이상 유지되면 네. 이 금액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명은 예. 그 이상이 넘어갈 시에는 그러니까 그 100명이 넘을 때는 150명까지 네. 이 금액을 다 이제 계약 금액을 이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그런 거에 있습니다. 비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밖에 저기 된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더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음. 금액은 네. 사실상 그대로 다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먹을 때마다 학생 수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무조건 몇십으로 기본 따져서. 그러니까 그 기본 그 식수가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족을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은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그 249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이 있어요. 이게 몇 명을 해서 한 거예요? 도비인데. 침필 잔액 249페이지요. 네, 95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95명이요? 네. 근데 이 자립수당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립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요, 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네. 그런 청소년한테 그 이제 20만 원씩 그 돈을 지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 20만 원? 네. 수당이란 말이 좀 부끄럽네. 지금 250페이지 보면 미인과 대안학교 지원이 있어요. 네. 이거 두 학교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여기에 있는 학교는 이제 그 예담 학교고요. 네, 그 예담. 아까 자유기독학교는 지원을 네. 받지 않는다고 해서 네. 거기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담만. 예담에 학교 밖 청소년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요 미인과 대안학교가 네. 이게 이제 22년부터 명칭이 대한교육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교육기관. 대한교육기관 밑에. (255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요.
네. 이게 5천만 원인데 잔액이 좀 남았네요. 요게 5천만 원에서 이제 잔액이 뭐 156만 원 남았는데요. 네, 요 부분은 그 뭐 이제 뭐 이 학생들한테 네. 뭐 그 다과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근데 이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원이 전에도 계속 5천만 원이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21년도에 이제 여기 5천만 원에요. 네, 그 삼성 쪽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서 7천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요. 네, 22년도에는 그래서 그 삼성 쪽에서 2천만 원이 지원이 안 돼서 네, 저희가 이제 시에서 네. 그 예산을 2천만 원 확보해서 7천만 원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그 있습니다. 삼성이 주기 전에는 얼마였었죠?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삼성도 주기 전에도 5천에다 그 끊어지면서 삼성에서 5천 줬지 않았었나요? 2천만 원을 이제 더 지금 몇 줬습니다. 년째 2천을 주고 있죠? 그거는 좀 지금 제가 4년째인 거 알고 별도로다가 있는데 지금 삼성에서 계속 4년을 주고 이제 끊은 건가요? 22년도부터 이제 이제 21년까지 이제 그러니까 올해부터 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서 2천만 원을 시 예산으로다가 편성했습니다. 끊어지면 2천만 원 무조건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5천만 원 갖고 했던 거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제 이 사실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가 네, 이제 사회적으로다가 이제 좀 어려운 알아요. 친구들이 한 70% 네. 정도 하고 있어서 네, 이걸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 1회에 네. 운영하는 최소 경비가 그 한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제 부분이 말씀은 부족해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 시에 큰 기업체들도 있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에 지원받듯이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안 되면 그냥 우리 시에서 2천만 원 그냥 설정해서 줘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그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 할 때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가 아닌 또 우리 그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뭐라 그래야 되나 지원 같은 걸 일반 우리 우리 시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볼 거예요. 2천만 원 세워서 7천 원 하게 됐다며요. 제가 삼성 사회적 기업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식사. 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가위바위보 하시든지요. 예, 이종원 의원님. 그 김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 장애인 공무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47조에 보면 재활 및 직무 복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장애 후천적 이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었을 때 그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분들의 그 근무 복귀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 복귀하실 때 그분 그 상태나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적정한 부서로 업무로 좀 배정을 하겠습니다. 적정한 업무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나요, 현재? 예,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신체적인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감당 못할 그런 부분 거기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 또 업무도 못하게 되고 그게 또 뭐 시민한테 서비스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복직할 때 거주지부터 다 고려해서 지금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해서 드렸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간단한 거는 저희 그 단위 사업 중에서 정보통신과입니다. 그 평택시 통합 홈페이지 고도화 해갖고 성과지표 그 달성 현황에 저희 21년 달성 성과가 230%라고 획기적으로 증가를 달성을 하셨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네, 물론 이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홈페이지 접속자가 늘어나서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시 대표 홈페이지 활용도에 대한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접속 수, 예, 접속 트래픽 그러니까 계속 그 접속 수만 카운터를 하셔서 이 성과지표가 나오는 건가요? 활용도 조사가? 예, 접속 수만 가지고 예,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하루에 10번 들어가도 체킹이 될 수도 있는 예, 네, 사람으로 IP 주소만 다르면 예, 사람으로 이 그 접속 수를 계산할 수는 없고요. 예. 그 한 사람이 10번 들어가면 10번으로 이렇게 접속 수가 계산이 됩니다. 저는 이 정책사업 목표에서 활용도라는 이 의미를 접속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활용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올해는 그러니까 좀 고민을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속자 다음번에- 수가 아니라. 예, 고려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어떻게 되죠? 현황이 올해 243개소 확대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21년. 예, 657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 버스에 한 402대 정도 돼 있고 기타 이제 뭐 관공서라든지 공원, 뭐 관광지 등의 나머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버스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네,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관광지 아니면 관공서 방문했을 때 거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도 있는 예, 건가요? 도서관도 돼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황이 궁금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몇 번째 정도 되나요? 지금 보급된 우리 시 순위가? 경기도에서는 지금 글쎄요, 그거를 인구수로 좀 계산을 일단 상위권에는 들어갑니다. 3위요? 예, 어. 상위권에는 저희가 버스를 전체를 다 했거든. 시내버스, 뭐 광역버스 다 했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해서 상위권에 들어갈 겁니다. 평택시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서나 공공 와이파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통합 홈페이지 고도화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개편을 하고 통합을 하고 기능 개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통시장실 제가 이거 예전에 더 나은 평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의원이 아니었지만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의견 한마디 남기기 위해서 몇 분이 걸리는지 아시냐고. 제가 3분 안에 이 자리에서 그 시민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3분 안에 남기실 수 있는 분께 제가 사비 털어서 선물 드릴게요라고 예전에 대회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아무도 못 남기셨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하셔서. 근데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거는 시민의 얘기를 듣겠다고 그 페이지가 존재를 하는 건지 방탈출하듯이 계속 들어가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공인 인증도 해야 돼. 인증도 하고 뭐도 하고 설치하다 보면 거의 한 몇 분 걸리거든요. 안 맞습니다. 듣겠다는 예. 거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시민 한마디는 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이렇게 위치를 해놨는데요. 문제는 그 거기다 의견을 달으려면은 본인 인증을 해야만이 네. 예, 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하는 절차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민협치 대회에서 내가 시장이라면 저희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제안도 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내용은
여기서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홈페이지 자체가 조금 더 접근성,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원활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화가 돼야 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페이지가 많다고 좋은 게 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접근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정말 요즘에 은행도 그렇고 설치하는 거 굉장히 많죠. 액티브엑스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청 홈페이지만큼은 적어도 소통을 하기 위한 곳이라면 네, 지역 카페보다도 더 오히려 시민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지금 뭐 부속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통합이 되어 있다고 해서 평택 맛집 뭐 공공 데이터 통계 포털 상하수도 사업소 요금 조회 이렇게 해놨다고 이게 신규로 우리가 구축을 한 게 아니라 배너 띄워놓고 링크 연결한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신규로 구축하신 거예요, 이 홈페이지들을?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현재 그 흐름에 맞게끔 기능 개선을 한 거죠. 한 거고 상하수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링크 상하- 연결. 아니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희 시 대표 홈페이지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하나 통합을 한 겁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에. 누르면 넘어가게. 예. 링크 연결하신 거예요. 아니 링크 대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는 클릭하면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링크가 되는 건데 전에는 상하수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 유지보수도 다 하고, 아예 서버를 예, 서버도 서버에 거기서 운영하고, 통째로 가지고 왔다는 예, 거예요. 그걸 전체 다 이제 시 페이지 대표 자체를. 홈페이지를 흡수하면서 기능 개선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저희 20년 결산서에 보면은 8억이 넘게 거의 9억 가까이 이제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21년도에는 7억 예산을 세우고 결산할 때는 이제 6억이 내는 게 예산은 줄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극대화로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음으로 보고가 되어 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시민 소통이라던가 소리를 듣는 부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이 결산서를 이렇게 보다가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를 잠시 봤습니다. 근데 물론 다른 국에 비해서는 조금 사업이 애매할 수는 있지만 조금 이 코로나 시기도 물론 있었고 물론 교육 청소년과나 이런 곳이 특히 그렇지만 이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라던가 이런 골고루 좀 편성을 해서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모든 사업들이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불용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이런 시기까지도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2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아직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그렇게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부탁이고 바람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216페이지 자치협력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한 집행전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행사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그래서 남은 거죠? 216페이지. 예, 5천만 원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 예, 예. 거기 이제 코로나 영향이 이제 제일 큰 거고요. 워크숍이나 이런 거. 예,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나눔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25개 읍면동에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 이런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이되고 있고 올해에서 내년 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전액 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능 나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뭐 취약계층 도배장판 뭐 개선 사업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쪽에 요구나 뭐 예산 부족은 없나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지금 그런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파트에서도 그 집수리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 타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자원봉사 영역 단체 영역에서만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여러 기관 단체에서 좀 분담해서 하는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뭐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 배정하시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게 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들을 저희가 보수를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하나 봅니다. 이게 220페이지요. 예, 사회복무 요원들이 지금 공익요원 예, 말씀하시죠? 예전에 이제 공익 요원입니다. 공익, 예. 예.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병역법에 의해서 네. 예,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 뭐 나중에 네, 뭐 요거는 자료로 주세요. 예, 뭐 요거는 인원이 예, 한 몇 분, 55명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데 예. 지금 현재 인원이 한 320명 정도, 그 정도 됩니까? 예, 20명 정도 되고요. 근무지는 한 137개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7개소에서 예, 예. 320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청소년과 그 지금 그 뭐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이 지금 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겁니까? 여기 시에서 직접 학교로 직접 저기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학교로 다 직접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교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8억, 83억 정도 하셨는데 몇 군데 학교 요거 좀 자료 좀 예, 좀 저한테 좀 예, 알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그 아까 스마트 스쿨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뭐 이런 학생들을 대상? 요거는 이제 저희가 페이지가 231페이지요. 이제 요거는 저희가 그 사회 배려 계층 뭐 기착력 이런 거를 위해서 하기는 하고 있고요. 네. 요것을 그 저희가 뭐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네.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쪽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걸 희망하는 학생들을 이제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뭐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중복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거기하고는 그 상관없고 장소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장소만요. 대상자는 별도로. 예, 저희가 대상자는 다 이제 선정을 해서 네. 그 멘토를 이제 5명 정도의 그 한 명의 멘토를 이렇게 확보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평택시 장학재단에 매년 이제 9억씩 그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237페이지요. 장학재단 출연금 지원해가지고 9억씩 이게 매년
네, 그렇습니다. 20년부터 이제 2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아니 그 이제 9억으로다가 한 게 그 전에 이제는 7억이었고요. 네네. 20년부터 이제 9억 원으로 다 해서 2억 원은 이제 거의 기본 재산이라고 계속 이렇게 그 저축해 놓은 그런 그 재산으로다가 하고 있고요. 7억 원은 이제 직접 장학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2억 원은 적립하고 7억 원은 장학금 지급을 한다는 예,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매년. 예. 그럼 이 수혜 학생들이 꽤 많겠습니다. 장학재단 7억씩 하면. 예, 21년도에 이제 그 전체가 505명이 505명.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중고 뭐 대학생까지 대상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러면 적립돼 있는 저건 뭐랄까 자산은 115억 정도가 115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도 예, 적립돼 있고 2억은 적립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급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학생들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이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어떤 247페이지? 이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뭐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억 6,500 정도를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국비네요. 국비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가 48%, 도비가 7%, 시비가 45% 그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됐던 청소년 대상자들 꽤 되겠네요. 인원이 1억 6,500이. 예, 대상 인원이 21년도에 남자 125명, 여자 150명에서 275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275. 그러면 뭐 여기에 뭐 무슨 뭐랄까 그냥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인 건가요? 여기에 이제 1억 5,700만 원은 인건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로다가 뭐 심화 교육이나 아울리치, 문화 지원 이런 걸로 해서 500만 원, 운영비로 250만 원 이렇게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교육 그 강사비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보통신과 27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그 비용이 한 7,200이 절감이 됐는데 아니, 잔액이 나왔는데 이게 네. 뭐 저기 입찰하고 그 저 차액인가요? 뭐. 예, 두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요. 네. 인터넷 시스템 그 발주해서 입찰할 때 그 낙찰률이 한 80.5%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게 제일 많이 낮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저희시 자체적으로 그 웹메일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가 작년 4월에 이제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가서 그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네. 지금 아직 이쪽은 최저가 낙찰제죠? 지금 진행하는 게 어떻게? 그게 이제 제안서 평가 방식이고요. 제안서 평가 일반 경쟁이 있는데 일반 경쟁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 쪽으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률이 다른 거에 예. 비해서 낮은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이 감안해서 뭐 예산 잘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81페이지에 네. 이 행정정보망 전용 훼손료가 있잖아요. 예. 4억 3,500 정도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저희 시 그러니까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뭐 사업소, 경기도청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전용망 이거 훼손료입니다. 예. 예,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예.
뭐 지금 뭐 근에 뭐 이런 회선 뭐 속도나 이런 거는 불편이나 그런 건 예, 아직까지는 민원이나- 없고 만약에 속도가 늦다고 하면은 예. 저희가 그 통신업체하고 얘기해서 또 증설을 합니다. 예. 민원 행정가 292페이지입니다. 예. 자산취득비인데 이 통합 민원 발급기하고 뭐 무인 민원 발급기 이게 지금 우리 어떻게 수량이 어떻게 되죠? 그 저기 설치되어 있는 게 네, 무인민원 발급기는 이제 3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36대요. 예, 통합민원 발급기는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 그 민원 뭐 주민등 등본이나 이런 거 발급하기 위해서 한 70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70여 대. 이 지금 이 전부 다 읍면동 사무소나 이 본청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거죠? 통합민원 발급기는 예, 읍면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데다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무인민원 발급기는 예. 그런 위치에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간제사업소 네. 지금 303페이지입니다. 네. 공공운영비 아까 국장님이 저기 하실 때 네, 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예. 26억 지출되고 4억 9천 정도 남았어요. 예. 네, 여기 보면 요거에 대해서 좀 근데 당초에 저희가 그 고도 국제화 계획직 지구에 방법용 CCTV가 157개소가 그때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서부터 이제 그 유지보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그 인수인계가 그 이게 주요 그 몇 군데의 그 CCTV가 계속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저희가 그때 인수인계를 이제 계속 이제 받지를 이제 못한 상태가 돼서 그 고덕 국제화 계획 지구에 있는 CCTV 157개소를 인수인계를 못 받아가지고 그 유지비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예, 잔액입니까 그게? 예. 157개소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 CCTV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지금 예, 많이 공공요금만 지금 뭐 이게 저 회선료 이런 거 같은데. 예, 그죠? 네, 공공요금하고 그 회선료하고 전기요금하고 네, 전기요금 그게 한 거의 20억 가량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CCTV 또 유지보수하는데 또 이 정도 큰 액수가 들어가는데. 네. 계속 이제 늘어날 예, 계속해서 네, 늘어날 추세입니다. 겁니다. 예. 이 공공요금이 그러니까 이거 꼭 필요한 거고 하니까 이걸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을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고정으로 저희도 들어가는 좀 건데. 자체적으로 네. 조금 이렇게 통신회선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자체적으로 이제 자가망 같은 거를 일부분 많이 사용하는 구간은 그런 쪽을 별도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서 있습니다. 자가망 예. 그런 쪽에 좀 연구를 좀 많이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참 지금 뭐 총무국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 것 같더라고요. 한 94%, 95% 되는데 약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개만 간단하게. 먼저 종합관제사업소 지금 이제 최재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CCTV 구축 사업들이 저희 결산서에 보면은 약 23억 원 정도, 도비 뭐 통학로 1억 5천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입니까? 저희 2021년 결산에 CCTV 설치 사업비. 20년도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매년 이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뭐 CCTV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실내가 아닌 이상은 저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평택시라는 도시
고덕 신도시에 지금 새로운 신도시를 구성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네. 저희가 한 필요한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완료하려면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목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예. 계속해서 도시가 팽창하고 있고요. 지금도 고덕의 이제 이쪽 예. 부분 외에 또 브레인시티 지역도 또 이제 네, 네. 그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 이제 개발 사업이 되게 되면 당분간 향후 한 5년 동안은 계속 예. 지속적으로 늘 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팽창되어지는 도시 말고요. 예. 브레인시티나 고덕 신도시 예. 말고 거긴 당연한 거고 예, 예. 기존의 도심을 어떤 방범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 그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예.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의 구도심은 좀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구도심도 예. 이제 좀 약간 그 외곽된 그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방범의 그런 사각 지역 같은 데가 좀 네. 많아서 네. 경찰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확충을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죠. 계속 들어오고 해서 네. 저희도 내년도도 한 140개소 정도의 그런 그 예. 예산 확보를 예. 이제 그 요구를 지금 하고서 있고 예. 그 한데요. 계속해서 지금 구 도심 음. 쪽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도시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증가를 할 것이고 이제 구도심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방법이나 안전의 사각지대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때 신도시도 기존 세팅이 뭐 고덕 신도시 157개소가 들어온다고 해도 추가로 설치할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예. 거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구도심 슬럼화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구도심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신도시는 당연한 거고요. 좀 예산의 폭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내년도에 뭐 한 150개소를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고령화되는 시골 마을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CCTV가 마을 CCTV들이 보강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보면 이 예산만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이제 뭐 언젠가는 다 달성이 되겠지만 그 달성되어질 때까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감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산 확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교육 경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여기 228쪽에 나와 있는 교육 경비 잔액이 4억 6,500입니다. 지금 저희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청과 진행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저희가 무상급식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분리돼서 그 유통가로 갔고 남은 경비가 지금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21년도에 네. 편성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2억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근데 저희 여기 서류에는 지금 116억에 여기에 밑에 그 혁신교육지구가 이쪽에 따로 혁신 분리되어 있어요. 포함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92억 원, 2022년도는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얼마까지 갔죠? 184억 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188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지금 예산 구조를 보면서 지금 약간 우리가 좀 시스템적인 변경이 교육청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집행잔액이 4억 6,500이나 나왔는데 이거를 사용을 못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경비 심의를 통과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도 사업경비 심의를 그 발생 시점에서 다시 할 수 없는 구조, 아니면 뭐 이것들이 늦어진다거나 늦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약간 집행잔액 발생했을 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후순위의 교육경비 심의의 후순위 사업들이 바로바로 좀 백업돼서 이 정도면 많게는 10개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크게는 뭐 한 개의 사업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가 지금 이 사업비가 남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제 저희가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예. 21년도부터는 이제 그동안 쭉 좀 밀렸던 부분이 네. 많이 해소가 돼 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매년 하반기쯤에 네. 이제 그 잔액을 가지고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방과후 같은 프로그램 네. 쪽에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이 좀 더 됐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 심의가 10월 말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유정화 의원님과 제가 교육경비 심의위원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사실은 교육경비 심의를 저희가 뭐 어떤 개입하겠다는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교육경비 심의가 10월 말에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예산 190억은 저희 본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믿고 또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이 되고 하는데 교육경비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우리 자책경위원회 의원님들 전체와 함께 교육경비 심의에 올라갈 신청되어진 사업들을 같이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저희가 갑으로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상 교육경비 심의가 10월 말에 됐을 때 저희는 내용을 모릅니다, 전혀. 그리고 예산서에 담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좀 알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간담회를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과 아까 교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활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교복이 아니어도 교복이라는 게 꼭 넥타이 매고 아이들 와이셔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트레이닝복이나 여러 가지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원에 대한 고민들도 좀 계속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21년까지는 네. 이제 교복으로다가 네. 지원이 딱 한정돼 있었고요. 네네. 22년부터는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네. 부분 네. 교복을 안 입더라도 그 금액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나 이런 식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학교에는 수많은 수백억의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저희 이외에도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만 이 대안학교의 아이들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지원해봐야 이런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복이라는 우리들의 틀, 교복이 많이 입고 뭐 저희 아이 보면은 교복이 이제는 뭐 후드티도 교복이고 뭐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될 수 있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후생복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이게 이대로 가서 공직사회가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임금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계속 노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9급, 8급 신규직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이 공직사회에서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이 거쳐왔던 3, 40년의 삶을 내 직장이다라는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갈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 한 직장에서 3, 40년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워딩들만 볼 때 우리 9급, 8급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좋아되는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 예전 같으면 공무원분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외부의 시각은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막 그거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막 철밥통이네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는 일정 직급 이상은 사실은 어쩌면 많은 뭐 나름의 뭐 생활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급, 그러니까 9급, 8급의 이 공직자분들, 뭐 7급도 일부, 이분들은 제가 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없는 정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사회적으로 그래도 평등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생활로서의 자기의 어떤 생업을 여기에 풀로 맡길 수 있느냐,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느냐,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후생복지라는 걸로 그분들의 뭐 급여를 뭐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998급에 급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그분들이 이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데 그게 제가 후생복지위원회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신박한 아이디어가 안 나와. 계속 해봐야 뭐 카라반이나 뭐 이런 거 문화주간 뭐 영화 보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데,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후생복지, 본인들이 받는 어떤 그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풀 수 있는, 아까 김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랬을 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스트레스로 가서 이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오지 않는,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타시군 벤치마킹은 물론이고 우리 자체에서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후생복지가 필요하다. 지금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좀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안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직장 어린이집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새로 청사 구축하면서 네. 저희가 같이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성출은요? 성탄은 아직 좀 검토 없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출산이라는 용어는 안 쓰니까 저희가 이제 출생률이나 이런 고민들에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직장이잖아요. 뭐 일반 직장인 어린이집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보다 마음 편하게 좀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퇴근하면서 아이랑 함께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만들어줘야 될 거라는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 만족도는 아까 과장님도 좋다고 했지만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여성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물론 남성 공직자분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사실은 5년, 10년 전만과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10년 전과 지금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외부의 시각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게 보편적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장 어린이집의 공직사회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특혜냐라고 봤지만 지금은 여기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진행을 좀, 만약에 청사 내에 부지가 없고 해서 못한다면 청사 외부로까지 좀 시각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무인 발급기, 아까 민원행정과 이 무인 발급기가 저희가 많이 지금 뭐 70몇 개소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 기준? 그냥 우리가 볼 때 여기는 많이 오는 것 같고 하면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뭐 정해놓은 기준은 없고요. 네. 기존에 이제 설치된 데를 비교해가지고 네. 수요가 많고 네. 그런 공감이 형성되면은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설치된다고 했는데 되지 않고 있다. 확인해 봤더니 뭐 설치해 줄 생각이 없어요. 왜? 다른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이거를 어떤 민원인 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어도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네.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데 이거는 뭐 우리 각 읍면동장님과 시의원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의 웃음 속에 다 이해하신 거야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이 좀 서든지 좀 어떤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네. 맞고요.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는 네. 뭐 이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설치가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전에 요구한 대로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시 시간을 갖고자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